이어서 전 강원대 교수님인데 음악적 고찰로 이 ESG 경영을 이해시키고 있는 우리 김형준 교수님. 네. 저도 시간 관계상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형사 콜럼보라는 그 유명한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는 특색이 범인을 미리 딱 처음에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럼보 형사가 추적을 하면서 결국은 저 범인을 잡아내는 이 드라마틱한 아주 흥미진진한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안전관리 특강을 많이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항상 끝에 받는 질문이 이제 잘 알겠는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잘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많이 물어요. 저 답변은 우리 스스로 내 한 사람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도 보면은 바이럴 마케팅 또는 미셔너리 마케팅 이런 게 있는데,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 마케팅이고, 바이러스 전파하듯이 우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인공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안전관리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전체 국민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밀접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몇 년 전에 판교에서 이제 그 행사가 벌어졌는데, 거기 직원들이 잠시 보고 가자고 하면서 환기통에 올라갔다가 다 떨어져 몇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안전 전도사,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는 그거로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는데 시간 때문에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ES 학회가 중심으로 한국 사회 안전문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그 BRT라고 이제 이런 활동 때문에 이제 ESG라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레리 핑크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직원 유대감이나 높은 수익률, 낮은 이직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하고 다 연결이 되는 이런 되겠습니다. 이제 ESG 경영과 연결을 보면은 환경, 사회 가치, 투명 경영이 이 사이클처럼 한 몸처럼 움직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른쪽 제일 밑에 노란색을 보면 위기 대응 능력이 결국은 ESG도 위기 대응 능력으로 봐야죠. 지구도 멸망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ESG 경영을 저는 한마디로 세이프티 퍼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하자. 우리 생명도 안전, 동물도 안전.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폭넓은 개념으로 한마디로 그러면 세이프티 퍼스트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는 이제 안전 관리는 기업 이미지 치명적 손상을 주고, 안전사고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피해가 확대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경쟁력 제고, 높은 신뢰 평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전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CEO 최대 관심사는 종전에는 인재 고객 혁신이었는데, 이제는 안전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재난 안전 이런 거 보면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이게. 그래서 광범위하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말은 쉬운데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전한 이야기를 할지가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산업 안전만 하더라도 아주 기술적이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전문화가 돼 있고 복합적이라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안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보면은 사업주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사고가 나야지. 그 다음에 하청업체의 문제. 그래서 이제는 안전이 워낙 중요한데 불안하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왜?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범위도 넓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도 안전은
안전관리자의 업무이지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런 인식. 그다음에 자발적 협력적 마인드도 약하고 근로자는 이제 낮은 안전의식, 위험 불감증, 개인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운이 나빴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장 관리를 일주일만 안 하면 안전모 착용을 안 할 거라는 게 현장 건설 현장 직원이 내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MZ 세대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이런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도 중요하지만은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안전 관리는 시스템 또 실행 이런 것들이 양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안전공화국이라는 이 문제점이 뭔지 이제 이런 풀어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내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산성 전 총리께서 이런 데피니션을 내렸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냐면은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행한 결과에 접근될 가능성 또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이런 거예요. 그래 위에 거 보면은 불행한 결과에 접근될 가능성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남이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이라서 이 두 개를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안전 관리는 쉽지 않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합리적, 과학적, 정서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하는 활동이 결국 안전 문화 정착하고 가게 되고 개인이 뭐 제일 중요하죠. 조직, 사회. 근데 me and we가 한꺼번에 돼야지 이제 안전 관리가 확보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표 하나는 이제 아마 그 핵심 요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를 보면은 밑에 빨간색의 위험 요인인데 이게 잠재 요인이죠. 잠재 요인인데 위로 드러나면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거죠. 그 드러나더라도 사고 안 날 수도 있고 아차 사고로. 그런데 이걸 방치를 하고 제일 왼쪽에 초록색 화살표로 쭉 올라가면 위기로 가버린 거예요. 일단 대응 한계를 넘었으면 이제 재난 확산을 재난으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백 명이 죽는 이제 이런 산으로 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안전 관리의 요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른쪽 밑에 칸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자율성을 수 없죠. 3A, anyone, anytime, anywhere. 그다음에 모든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불안전한 환경, 불안전한 행동이 지금인데 저는 여기 원인이 존재. 잘못된 의사결정이 굉장히 크다는 걸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사고가 나더라도 잘 수습을 하면은 전화위복 계기가 되고 오히려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 개념과 안전 관리 마인드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안전은 ISO에서 주장하면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없는 상태 이렇게 좀 복잡한데 절대적 안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면은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억제되어 있는 상태. 아까 그 빨간색 것처럼 밑으로 이제 이게 사고 및 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태고 인식하거나 의식하면 위험이 격감될 수가 있는데 이게 그중에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안전 관리는 한마디로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해고 그 다음에 안전 행동 숙지인데 필요한 것을 알고 배우고 안전 행동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안전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이제 안전 관리는 인적, 물적, 환경적 요인 같은 위험 요소를 찾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제화를 해서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기관이나 어떤 또 우리가 안전 책임을 맡고 있으면 이 7가지 요소를 딱 보면 됩니다. 경영 책임자 리더십이 있는지, 구성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 제거 대처 통제를 하고 있는지, 컨틴전시 플랜을 하고 있는지, 업무를 위탁할 때는 안전보건 장치를 하고 항상 피드백, 평가 이 7가지를 딱 보면은 이제 그 회사가 안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산풍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난데 제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유형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이제 뭐 무슨 기차 뭐 철도 조사 뭐 쭉 다 해보니까 사망이 5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실종 제일 밑에입니다.
부상이 건 1,000명, 그다음에 재산 피해가 3천억. 그 당시 3천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게는 정말 최고 대표적인 사고로 세월호는 300명, 대구 지하철 사고 300명.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다 싶었는데 이 보면 시간상 위에 다 생략하고 가운데만 보겠습니다. 소장 대책이 이랬는데 소장이 영업 중단 긴급 보수해야 됩니다. 기술사 붕괴 위험 없으며 보수 공사만 하면 됩니다. 이사 등 나머지 이사들 즉각 고객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회장 이준 회장의 이름이 노발대발하며 대피를 반대하죠. 그래가지고 다른 경영지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서 무너진 건데 이 경영지들은 B동에 있어서 안 무너진 데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직원들은 사전 세일한다고 고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고 백화점 와서 많이 죽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이런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사람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2019년 7월 30일 목동에 빗물 펌프장 수몰 사고인데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공사 기간이 6년이고 2019년 하반기에 공사가 이제 끝나는 마무리 직전에 사고 난 거예요. 이게. 근데 보면은 그 일본에 이제 아침 7시 10분에 작업자 2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 명은 한국 사람, 한 명은 미얀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때 폭우 일기예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전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7시 4분에 폭우로 개방되고, 그 다음에 또 7시 44분에 또 폭우로 개방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7시 50분에 지금 대피생 한 명을 또 투입했는데 이 3명 다 죽는 거죠, 이제 결국은. 그래서 구조대도 투입했는데 이미 이제 상황이 종료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 보면요, 배수 이게 이거 색깔이 어떻게 하지? 이거라나? 이거라구나. 이게 보면요, 직경이 10m인데 길이가 3.6km, 지하 45분이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이런 데입니까? 이런데도 비가 온다 그랬는데 이거를 호우주의보가 폭이 얘기했는데도 자극 중단 지시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 한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안 돼 하고 지적만 했어도 저 사람 안 죽었죠. 이래서 우리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이것들 인식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태안화력의 하청직원 사망 사례인데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합니다. 개인 수치 기반을 먼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김영균 씨는 너무너무 충실히 얘기할수록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이제 이 그림에서, 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 하청 근로자는 문제 부위 발견해서 최대한 근접해서 촬영을 하고 상세 설명과 함께 시스템에 등재를 하면은 그 화력 직원은 이를 통해서 파악하고 정비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김영규 씨는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몰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2인 1조 수칙도 비용적으로 한 사람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하청 직원이 불안전 행동이 아니고 불안전 행동 유발 환경이 문제가 있던 거죠. 더더 놀라운 사실은 2018년 2월 6일 달 설비 개선 요청을 했어요. 고쳐달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다시 요청하라고 그걸 이제 검토 중에 사고가 그러니까 약 10개월 지났잖아요. 10달 지나면서 개선되지 않고 그냥 직원은 죽어버린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김용균 씨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는데 전면 개정이 됐죠. 그 전면 개정이 되고 2년 뒤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는데 이 법 내용은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이만큼 이제 강행 복귀를 이렇게 하고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 이 법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된 것은 영국의 기업살인법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죠.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가 2007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 제정한 거예요. 시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어서 옆에 와서. 영국이 그 2007년 전에 기업체가 분명히 잘못해서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 영국에서 그 법인을 처벌할 게 법이 없었던 거예요. 법인 처벌법이 없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 법을 만든 거죠. 근데 결국 핵심적인 요인은 기업이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자율 안전을 통해 사망률을 감소하는 게 목적이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영국의 노던브라이드의 빅토리아 로프 교수한테 직접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법 시행 이후로 근로자가 많이 줄긴 줄었지만은, 그러나 그 1970 이후 안전 개선으로 계속 지속했기 때문에 이 법만의 영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홍보 효과 뭐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규제법에만 얻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3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너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이게 막 4월 13일 계속 사고가 계속 나고, 오늘도 사고 났어요. 오늘 내가 계속 이런 사고가 계속 이게 나고 있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처벌받은 게 이제 이 회사는 정말 첫 구속 케이스인데 그럴 만도 하죠. 이렇게 이게 쭉쭉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9.11 테러 때 릭 레스콜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1년에 4번씩 계속 해가지고 사고를 굉장히 크게 막았다는 이런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알코아의 폴 온이라는 CEO는 인간 존중 경영을 해가지고 아주 모델 케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퓨 게이츠라는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재난은 예상하고 훈련의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외적인 상황 관리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토네이도가 떨어졌을 때 피해 복구관을 내놓으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외적인 상황 관리를 이렇게 해온 사람이고, 일본은 매뉴얼 사회의 단점이 있는 것이고, 노트르담 프랑스는 아주 대응을 잘했다는 이런 케이스로 이제 돼 있습니다. 유의문을 좀 참고로 하시고, 근데 듀퐁이라는 회사는 좀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죠, 안전 관리에. 그래서 이 또 보면은 ESG 경영을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실천해 온 회사죠. 이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장면은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근데 듀퐁이 세계 최고 안전에 해당된 것은 듀퐁 브래들리 커버가 큰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1, 2, 3, 4단계로 해가지고 1단계는 반응적, 2단계는 의존적, 독립적, 상호적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3, 4단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 2단계에 머물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반기 이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화 정착은 결국은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문화도 이제 정의가 아주 다양하죠. 근데 문화라는 영어 단어는 가장 복잡한 단어이다, 이런 말, 또 문화를 정의하는 것은 바람을 멈추세는 것 같은 이런 문화가 정말 어렵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 문화를 제가 만화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선배님이 안전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이거를 선배님 안전모자를 썼으면 안 썼는데 이거를 지적해야 될지 알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왜? 문화 때문에요. 그래서 A 문화라 해야지 되는데
쉽지 않아요. 왜?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안전문화가 뭐냐면은 우리 문화 특성 때문에 기여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이민 사회를 옆에 서양 사회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남이 안 시켜도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집단주의에다가 그룹 싱킹이라 했잖아요. 아이고 옆에서 누구 챙겨주겠지. 이게 이런 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고 또 그 산업공상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요. 자부심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고 또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이 뭐 간섭을 못해. 특히 안전 문제는 간섭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법 철학 적용인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요. 매뉴얼은 지켜야 될 내용이 최소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뉴얼도 제대로 잘 안 지키니까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뉴얼은 반드시 지키고 그 외의 사항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코칭 개념이 필요한데 비난, 질책 이렇게 하다 보면 숨깁니다. 잘못된 거 숨겨버리거든요. 아니다, 뭐 소통 격려하면은 잘못된 거 보고를 하게 되니까 큰 걸 막을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꼭 좀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 안전불감증의 단어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와닿질 않습니다. 근데 위험불감증 하면은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의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안전관리 이렇게 하니까 마치 안전관리 담당자, 재무관리, 기획관리 이런 처럼 생각해서 안전관리 담당만 역할이 아니다는 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의식, 도박심리는 굉장히 비슷한데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내 돈을 딸 것 같아. 막연하게. 근데 안전은 내한테는 사고 안 날 거야라는 생각이에요. 누구라도 내가 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더셈 뺄셈은 1+1은 3 이상이고 뺄셈 100 빼기 1은 빵이름. 아까 그 삼풍백화점 회장님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이게 500명이 죽잖아요. 1000명이 이게 한 사람이 곱셈은 하나라도 재밌는데 나누셈은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MZ 세대를 주고 소통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 안전 관련해서요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계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고소 모르죠. 제세 동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다 이렇게 안전 문화는 이제 체르노빌 때문에 왔는데 보면요. 그 개인 및 집단 가치, 태도, 역량, 행동 패턴, 조직, 그 개인, 조직, 공동 목적, 다른 것은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게 공통적인 거예요. 나도 잘하고 옆도 잘하고 같이 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문화입니다. 생각, 마음 바꾸기, 항상 깨어있기, 코칭적 조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이프티 퍼스트 가치관이 우리나라 안전문화에 체질할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코칭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코칭 응원은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뺄셈 붙이는데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뺄셈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안전 관련은 뺄셈 쪽이거든요. 뭐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뺄셈 보면은 규정 절차 매뉴얼 거는 딱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더셈하고 다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뺄셈 법칙은 절차를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이 알고 이 장표는 여러분들 꼭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사회자님 조금 이양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장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디지즈인데 피노미나인데 우리의 몸이 정상으로 치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에 있어요. 피노미나 질병은 아닌데 몸이 불편해요. 팔다리 쑤시고. 근데 이쪽은 이제 어학 영역이고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영역인데 안전 업무 속성은 일단 마이너스 쪽에 있다고 봐야죠. 계속해서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근데 원상 회복이 과제인데 여기는 이제 정진이 장제인데 여기는 수비 업무, 공격 업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안전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이 분야에 하면서 워낙 귀중한 의사들보다 더 귀중한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을 못 느끼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안전 업무 속성은 여기에서 자부심을 느끼기 이제 중요한데 결국은 자존감과 자부심은 뭐냐면요. 그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이 사람이
내가 귀중한 존재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안전관리 일이 굉장히 귀중한 일이라는 이 회복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전 수준은 많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선의 법칙은 뭐 잘 아시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옆에서 잘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괄호로 묶어서 노력을 하면은 두 배로 커진다는 것들. 여기 협력이죠. 안전관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기관에 진단을 가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기관 조직이 내가 맡고 있는 기관 조직이 안전이 잘 되고 있으면 6단계만 딱 보시면 됩니다. 이 뭐냐면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타겟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선택을 하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보상을 하는 이 6단계. 그래서 내가 이제 셀프 어세스먼트, 타겟, 옵션, 모티베이션, 액션, 그 다음에 인센티브 6단계를 하면서 쭉 이렇게 단계를 잘 돌리면은 선순환해서 계속 돌아가면 안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마이라고 해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스토마이에서 그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CEO는 리드 헬프 체크. 항상 전체를 리드하고 헬프하고 체크를 계속하면서 이 상황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면 한 몇 년 지나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안전 전문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인데 앞에는 6단계 안전관리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자발적 의욕적인데 이 두 바퀴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제 두 바퀴 안전경영 축을 하는데 이 앞에는 이제 하드 스킬이고 뒤에는 소프트 스킬이 되겠는데 작용 반작용인데요. 우리가 피아노를 이제 1분 내로 끝나겠습니다. 피아노를 옮기는데 앞으로 피아노를 하는데 우리 힘은 뒤로 주거든요. 뒤로 힘을 줘야지 피아노 앞으로 가잖아요. 로켓 발사 밑으로 힘을 줘야지 로켓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는 앞으로만 보다가 뒤에서 펼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안전관리도 이런. 그래서 이제 비전 Y가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안전에 안락하려는 법칙. 행복한 가정은 모두 오피스돼서 공통적 이유가 불행한 가정은 다 다른데 안전도 같아지.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이런 조직 이걸 하려 해서는 공통적인 무엇이냐 우리가 뭘 추구를 해야 되는지 찾아서 보면은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이제 결론입니다. 안전관리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안전관리 전문가야 하면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관심 분야에 학습을 하고 환경 산업 이렇게 하고 직간접 경험은 큰 자산이죠. 더 큰 위에 예방이죠. 우문현답. 우리들이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안전관섭, 생활화, 생활 가까이 ES 경영 실천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이고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시면은 우리나라 안전 문화 수준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ESG 학회를 통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쳐주시죠.